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설들은 잘 새셨나요? 예, 좀 쉬셨어요? 예, 그래. 예, 잘하셨네. 음식 같은 거 만드시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 예, 고향 갔다 오시느라. 자, 우리 오늘 이제 452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진도가? 예. 452페이지. 452페이지부터 합니다. 4장에 보시면 사절이죠. 사절에 보시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좀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보셨던 거라서 조금 이제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거를 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근데 이 법률에서 보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신고제 아니면 허가제예요. 신고제 아니면 허가제. 그러면 이제 신고제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 이런 신고 있죠, 그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외국인만 하는 신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제도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만 받는 허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 이렇게 전체 네 가지 제도를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뭐를 보셨냐면, 이거 이제 보셨던 거예요. 신고제 보셨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 보셨고, 요거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이제 보셨고, 요거를 이제 안 보신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볼 건데, 이 두 가지 이제 어떤 크게 나누면, 그 신고제하고 이제 허가제하고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고제는 사후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후 신고제. 그리고 허가제는 언제 하는 거겠어요? 사전에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신고는 부동산을 신고해요. 부동산. 그렇죠? 근데 허가제에서는 뭐를 허가를 받냐면 토지를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한국 사람 신고하나요? 예, 외국 사람도 하고요. 내외국인 모두 불문하고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밑에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오로지 누구만 외국인만 이제 신고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신고도 하고 이 신고도 하고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어떤 신고를 하면 어떤 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만 하는 취득 신고는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방향은 이렇게만 면제되고 이렇게 면제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겠죠. 뭐 외국 사람이라도 투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말 그대로 누구만 받는 허가예요. 외국인만 받는 허가이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외국인만 받는 허가제도하고 중복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중복되면 허가를 몇 번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두 번.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받으면 면제를 하는 걸로 원래 규정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또 개정이 돼서 이렇게도 면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호 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는 무조건 이 허가든 이 허가든 한 번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1교시 때 보는 게 요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실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요. 중국 애들은요, 뭐를 소유하지 못하죠? 땅,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요. 이게 건물은 소유하는 개념이 있는데 중국은 땅은 전부 다, 토지는 100%다 국유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은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은 토지에 대해서 무슨권을 설정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상권. 우리는 이제 소유권을 이제 소유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뭐 우리나라 굳이 이제 지도를 그린다면 중국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나라에 보니까, 뭐 북한은 얘기할 거 없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에 보니까 돈만 내면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중국 애들이 미치는 거죠. 왜 미쳐요? 응? 땅을 못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중국 애들이 꽂혔겠어요? 우리나라 땅 중에서. 왜 중국 애들이 제주도에 꽂혔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응? 여기는 이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중국이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는 막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뭐 미치는 거야. 너무나 사고 싶고. 그리고 중국 애들도 돈 많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돈 많은 애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제주도 땅값이 굉장히 싼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막 싹쓸이를 해가는 거죠. 해서 이제 통계치에 의하면 제주도 지가가 중국 애들이 이제 집중 매수하기 전과 그 후로 비교하면 지가가 6배 상승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가가 6배 상승을 했다고 한번 치고 어떤 장점도 있겠죠, 그죠? 누구한테 이게 좀 장점이에요? 지가가 6배 뛰면 소유자한테,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단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가가 갑자기 이렇게 막 폭등해 버리면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학교는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지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생산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장을 하나 지려고 해. 근데 공장 부지가 6배가 올라간 거야. 그럼 제품의 가격도 어떻게? 당연히 6배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다 만약에 학교를 하나 지려고 하는데 학교 부지가 6배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등록금 뭐 이런 거 당연히 높여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가가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땅값이 비싸지니까. 해서 국가는 선제적으로, 선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가가 오르기 전에 이런 조짐이 있을 때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뭐를 지정을 해버려야 되겠어요? 토지는 네 맘대로 사지 마. 이런 제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디서 봤죠? 4가지지요. 군문생야. 군문생야. 이 군문생야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군이 뭐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은 문화재 보호구역. 생이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가 뭐였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짐이 보이는 데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요런 데다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중복이 될 때. 중복이 될 때는 상호 면제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던 아무거나 받으면 상호 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애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된 이후에는 거래하려면 뭐 받고? 허가 받고. 이렇게 이제 취득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당연히 안 해주겠죠. 뭐 대부분 다 투기용인 인타니까. 해서 이제 지가가 좀 지금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조문이 이제 법조문이 10조인데 2랑을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할게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주어 채색.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거기다가 한번 채색해 볼까요?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우려라는 것은 두 가지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정해봐야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그렇게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기다 채색 한번 해볼까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 몇 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예. 자, 그러면 뭐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3년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대. 가능한가요? 네. 예. 7년으로 지정했대. 가능하지 않죠. 몇 년 이내에서만? 5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렇게 개념 잡고요. 11조치 1항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거기도 채색합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하고 어미만 좀 연결해서 보면 허가구역은 누구 아니면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칠판 다시 보시고 제주도는 국장이 지정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옳아요? 제주도지사가. 예, 그럼 국장이 지정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쬐끔, 서울 쬐끔, 인천 쬐끔 이렇게 이제 걸쳐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예, 이럴 때는 누가 지정을 해야 되겠어? 이때는 국장이. 그래서 단일 시도에서 지정이 되면 시도지사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면 국장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정권자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 예, 누구 아니면 누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 예외로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둘 다 원칙적인 지정권자인 거야. 대신 이제 차이점은 국장은 조금 넓게 지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단일 시도에서만 지정하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 저 강동구의 뭐 길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누가?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 해야지, 그지? 그건 국장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문은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지정권자 이렇게 있어요. 본문 내용 1번.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볼까요? 지정권자 누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뒷장 넘기시고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가가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다가 지정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내려가는 데야 뭐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정 전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위원회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행위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뭐 허가를 받고 계약하고 이게 좀 불편한 일이니까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꼭 이걸 지정해야 되느냐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두 번째 줄 중간 앞부분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다 보면 동법상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따로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랑 누구라 그랬죠?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예.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후 절차가 있는데 지정 후 절차는 널리 이제 전파하는 일이 남았죠. 뭐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455페이지 맨 위에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그게 작년 28회 본시험에 출제됐던 항목인데 잘 한번 볼게요.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대. 전체 채색 한번 해보겠고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대요. 자, 그러면 질문. 오늘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 예, 강동구 일대에. 예,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5일 후죠, 그죠? 예, 근데 5일 후가 언제부터냐고. 5일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을 제외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시 20분이거든요. 10시 20분에 공고한다고 치면 오늘부터 해도 큰 문제 없지. 10시 20분이니까 오전이니까. 근데 만약에 밤 11시 59분 59초에
공고할 수 있어 없어? 아주 기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대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초일을 불산입해요. 거기다 쓰세요. 맨 끝에다가 초일을 뭐 한다고? 불산입. 첫째 날은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따진다고? 다음 날부터. 예, 내일은 다음 날이죠, 그죠? 예, 다음 날부터 이런 거를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는 뭘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초일을 불산입하는 게 원칙이야. 그게 작년 본 시험에 출제가 됐던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공고 뜨면 오늘 제외하고 내일부터 5일까지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예, 그리고 이제 6일차 0시부터 계약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좋죠. 받아야 된다. 해제 축소는 안 보셔도 되고 허가 절차가 있는데 이 허가 절차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456페이지 안가로 1번 허가 대상 토지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허가 대상 토지 거래가 5줄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한 4줄 정도 되는데 그거를 10번 정도 이렇게 읽어 주셔야 돼.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10번 정도 읽으실 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읽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 읽을 때 그냥 막 뭐 무슨 글자가 써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이해한다. 내지는 암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읽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좀 읽어 볼 건데 일단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여야 해. 그러니까 허가 구역 밖에 있는 토지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그다음에 소유권과 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두 가지 권리만 허가받는다는 거죠. 뭐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럼 딱 두 가지만 허가 받는 거예요. 뭐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밑에 줄에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뭐 이런 말 되어 있는데 이전이라는 단어는 무슨 권에도 어울려. 소유권에도 어울리고 또 지상권에도 어울리잖아요. 그지? 예,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이전한다, 어울리죠. 그죠? 예, 근데 설정 계약이라는 말은 어느 권리에는 어울리지 않아. 소유권에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소유권을 설정한다 이런 말은 안 쓰거든. 그러면 뭐를 설정한다는 말을 써? 지상권, 제한물권이니까 지상권 설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설정 가로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대가를 받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대가를 받고. 그 말은 유상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봐요. 증여. 예. 그러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허가를? 무상이니까. 예. 그 말은 돌려 말하면 그 증여는 뭐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하는 거하고 투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를 이렇게 엄청 사랑하고 있으면 토지 증여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예, 사랑은 사랑인 거고 증여는 증여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증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증여는 이제 뭐 좀채 쉽게 증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적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증여 중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증여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대출을 잔뜩 이렇게 받아놓고 증여하는 거. 그러면 내가 대출 부분을 승계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부담스럽죠. 그런 건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또 받아야 돼. 왜 허가를 받아야 돼? 그건 유상성이 있는 거야. 내가 대출을 떠안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계약 옆에 보니까 예약을 포함한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예약을 포함한대.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예약을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요. 소유권의 이전 계약 중에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그 매매 계약을 할 때도 허가를 받지만 매매 계약을 하고자 뭐 할 때도 예약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매매 예약. 예. 그런데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할 때 뭐를 쓰죠? 계약서, 증거를 할 때. 그럼 매매 예약할 때는 뭐 하지? 매매 예약할 때.
그때도 뭐 쓰기도 하잖아. 예, 근데 그거 쓰는 거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채권 채무 관계만 남으니까 사람들은 대개 예약을 할 때는 가등기라는 거를 해요. 거기다 밑에 쓸까요? 예약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말하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할 때도 뭘 받는구나. 허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거기서 말하는 가등기는 한 가지 가등기예요? 두 가지 가등기요? 두 가지 가등기야.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둘 다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려는에다가 채색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은 그거야. 체결하려는이라는 말. 예,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허가제는 무조건 언제 받는다고? 사전에. 예, 사전에. 이거는 하려는 경우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기 전에. 그리고 허가를 누가 받을 거냐면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거예요. 개공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네. 당사자. 그럼 만약에 매매 계약을 기준하면 누가 허가를 받아야 돼?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받냐면 공동으로 받으래. 공동으로. 그렇지? 네, 공동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구조구청장. 시장구조구청장을 이 주제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허가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칠판 잠깐 보시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하지?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어디지? 시군구. 이것도 시군구. 그러니까 신고제에서는 시군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신고관청. 그러면 허가제에서는 허가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제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무조건 허가관청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제 보셨거든요. 제가 몇 개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거 보시고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 있는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걸 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작동해가면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해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죠? 상속은? 응? 유상무상 그런 개념 아니야. 아니 거래가 아니라서가 정답이야. 에? 상속은 뭐가 아니라서? 거래가 아니잖아. 계약이 아니잖아. 상속은 계약이 아닌데 유상무상을 떠나서.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경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를 경매로 내가 취득하려고 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아? 계약이 아니라서. 경매도 계약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판결. 그러니까 이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판결을 원인으로 이전받으려고 해. 이게 조금 어려워 개념이. 이건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잖아. 왜냐면 판결은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받아야 돼. 왜 그럴 것 같아요? 판결은 왜 허가를 받아야 돼? 계약도 아닌데. 판결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지 사람은 허가 못 받아요. 외지 사람은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러니까 판결 받기가 어려워? 아니면 허가 받기가 어려워? 외지 사람은? 허가 받기가 훨씬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분쟁을 만들어서 소송으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걸 잠탈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잠탈의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결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판결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이번에 보면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 있는데 허가를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토지는 허가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얼마나 조그만한 토지는 허가를 안 받을 거냐면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왼쪽에 도시지역 안, 오른쪽에 도시지역 외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네 가지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 네 가지가 뭐 있지? 주상공록. 그 순서대로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을 암기하실 건데 일단 주거지역은 얼마까지는 면제해 준대? 18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 그러면 녹지지역에서는 얼마부터 허가를 받아? 101 아니고 100을 초과하면 100을 초과하면 그러면 100.1 제곱미터도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꼭 100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엊그저께 우리 그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 딴 거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금메달하고 우리 차민규 선수하고 시간차 얼마 났어요? 0.01초 차이 났잖아요. 0.01초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죠. 기계적으로나 존재하는 건데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0.01초면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깻잎 한 장 차이라요. 그게 예,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이 얼마나 얇어. 그 정도 차이를 기계가 찍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금메달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토지도 마찬가지야. 0.01제곱미터 토지가 있어 없어? 0.01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예,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땅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땅을 갖고 있는 거야. 뭐 한 700 정도 되는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 700제곱미터짜리.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도로가 나버린 거야. 이렇게 도로가. 근데 거의 깻잎 한 장 정도 들어간 거야. 아니 깻잎 한 장도 아니고 그냥 깻잎 정도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보상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측량해야지. 측량을 한다고.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 필지를 분할을 한다고. 그럼 분할을 해서 그만큼을 보상을 해가는 거야. 수용을 한다든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별필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0.01제곱미터의 필지도 나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대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주상 목록인데 1820에 6610 이렇게 암기를 하실 거예요. 1820에 6610 이렇게 암기하실 거고요.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18이 뭐죠? 주거. 주거 지역에 180까지 허가를 안 받는다. 20은 상업 지역에 얼마까지? 200까지. 66은 공업 지역 얼마까지? 660까지 허가 안 받는다. 10은 녹지 지역. 그래서 100까지 허가 안 받는다.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적으로. 1820에 6610. 출제위원들은 도시 지역에 살까요? 아니면 도시 지역 밖에 살까요? 출제위원들이? 도시 지역. 출제는 항상 도시 지역에서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전화번호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1820에 6610.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전화하시면 안 되고 전화를 하면 받아 안 받아? 받아. 누가? 누가 받냐면 182 이렇게만 누르면 전화가 가요.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라고 하는 곳이야. 여기서 전화를 받는다고. 근데 이게 0 뭐 이렇게 6 이렇게 들어가면 미안 찾는 센터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좋은 일 하는 데니까 여기다가 무슨 전화 하지 마시라고요. 장난 전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화 받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전화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면제 대상 면적을 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법을 좀 어떻게 빠져나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탈법행위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위에 그림 먼저 봅니다. 원래 큰 땅이 하나 있었잖아요. 큰 토지가. 근데 그 큰 토지가 얼마짜리 토지였냐면 450제곱미터짜리 토지였거든.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이래. 그러면 주거지역에 450m짜리 토지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지. 근데 오른쪽 애가 탈법행위를 어떻게 저질렀냐면 A, B, C 필지를 나눠서 산 거야. 나눠서 거래를 했다고? 그러면 A 필지가 얼마를 거래한 거지? 150. 150이면 얼마 미만이야? 180 미만이니까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또 산 거야. 이제 이렇게 B 필지를.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지. 뭔가 좀 냄새 나잖아. 이러니까 뭐 해주겠다는 거 이거는. 합산하는 거야. 이제 B 필지부터. 그럼 합산하면 A 필지, B 필지 합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300이 되고 얼마 초과? 180 초과.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거야. 이제 B 필지에서부터는. 그리고 C 필지를 또 드리는 거야. 그러면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그럼 총 합산하면 얼마가 돼? 450이 되니까 당연히 180 넘어가니까 허가를 받는다. 이런 걸 탈법행위라고 해요. 불법은 아닌데 탈법행위라고 하고 이런 거는 처벌은 하진 않아. 당연히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A, B, C 필지가 전체 몇 년 안에 거래가 돼야 돼. 1년 안에. 만약에 A 필지 사고
1년 있다가 정확하게 1년 있다가 B필지를 사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1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1년 안에 그런 걸 사들였을 때 탈법행위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그림은 뭐냐면 원래 분할하기 전에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700제곱미터짜리 제법 큰 땅이 하나 있었어. 이 상업지역에. 그러면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는다 그랬지? 200까지. 예. 근데 이게 700짜리면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한테 그 토지 소유자가 나눠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A 필지 150 나눠서 팔고 B 필지 150 나눠서 팔고 C 필지 나눠서 150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안 되니까 200이 안 되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분할해서 파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전부 다 나눠서 팔아버리면 되니까 해서 이렇게 분할 후에 최초 거래에 한해서는 자 분할 후 무슨 거래? 최초 거래에 한해서는 허가를 다 받아야 돼. 이때는 면적에 상관없어요. 자 이때는 뭐에 상관없다고? 면적에 상관없이 분할 후 최초 거래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를 잠깐만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원래 분할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야? 안 받아도 되는 토지야? 받아야 되는 토지 700이니까. 근데 분할을 하고 최초 거래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사들인 다음에 또 팔을 수 있죠. 그때는 허가를 안 받아. 왜 안 받아? 최초 거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할 후 무슨 거래만? 최초 거래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점. 어떤 분이 이제 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달라. 내용이 뭐가 달라? 위에는 주거지역이고 밑에는 상업지역이야. 아주 훌륭한 거 발견하셨네. 그거 말고 정답이야. 위에는 한 명이잖아. 밑에는 소유자가 다르잖아. 다른 사람한테 거래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뒷장을 넘기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가 신청서에 꼭 들어갈 것 중에서 목적,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목적을 꼭 적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뒤에서 이제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넘기시고요. 460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가 있는데 질문 이거 누가 작성한다? 거래 당사자가. 매도 매수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둘 같이 가서 이제 허가 받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받지요? 허가관청에. 자, 이제 한 장 더 넘겨볼게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 있죠, 그죠? 이건 누가 작성한다? 매수인이 작성하는 거야. 매수인이. 왜냐면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니까 이제 매수인이 이걸 작성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취득 가격에 상관없이 언제나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조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워봤죠. 그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에 상관없이 취득가가 상관없이 뭐 3억이든 3천이든 300이든 상관없이 30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를 내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래. 자, 여기서는 얼마 이상만 3억 이상만 여기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내래. 이해됐죠? 그죠? 주택은 3억 원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건데 토지는 무조건 내래. 토지는 무조건. 이건 매수인이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5번 항목에 보니까 허가 신청의 처리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허가 신청의 처리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처리 기간은 며칠 이내이며라고 돼 있어요. 15일 이내이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도 한번 해주시는데 그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허가 신청의 처리는 며칠 안에 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 15일이
누가 지켜줘야 하는 기간이야? 허가 간청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 간청이 지켜주는 기간인데 15일 내에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전체 3가지 처리가 있습니다. 첫째, 허가를 해주거나, 그죠? 두 번째는 뭐 불허가를 해주거나. 예? 허가나 불허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허가의 의미는 뭐야? 허가해 주노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계약해라 이런 얘기죠. 계약해라. 불허가는 안 돼. 너네 투기적 거래니까 너 하면 안 돼. 예, 불허가 하는 거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매 통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선매 통지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매 통지. 이 선매 통지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뭐 한다고? 기다려. 기다리라는 뜻이야. 선매 통지는. 예.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허가, 불허가, 선매 통지. 이걸 며칠 안에 해야 돼? 15일 안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5일은 꼭 지켜줘야 돼? 아니면 좀 바쁘면 안 지켜도 되겠어? 꼭 지켜야 돼. 예. 해서 이게 경과가 되면 예, 허가 간주가 되는 제도가 있는데 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러니까 며칠 안에 꼭 지켜줘야 돼? 15일 안에. 세계에는 아무것도 뭐 그건 관청의 재량인데 15일이라는 기간은 꼭 지켜줘야 되고 이게 경과가 되면 아무 처리 없이 경과가 돼버리면 허가를 뭐 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주제에 보니까 허가 의무를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뭐 이런 말 돼 있고요. 뒷장 가시면 판례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뭐 지금 몇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실려 있냐면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허가가 그 판례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판례 모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1번 판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나머지 판례는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판례들이에요. 그럼 1번 판례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판례 제목이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그거 개념만 아시면 나머지는 다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것만 물어보고요. 나머지 그 판례들은 민법에서 나와. 민법 아마 기본세 보면 이 판례들 많이 실려 있을 텐데 이건 민법에서 중요한 항목이고 우리 법에서는 2가지만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자, 뭐하고 뭐를 기억할 거지요? 자,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를 좀 구분해 드릴게요. 예.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전체적으로 그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보는 이게 훨씬 더 몇 배 더 중요하다고.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문제가 출제될 만한 게 거의 정해져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몇 년 안에서 뭐 그 지정하느냐 또 우리 공고하면 언제 이후에 효력이 발생 뭐 이런 허접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중개 실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허가 구역에서 뭐 없이? 허가 없이 계약을 했대. 예? 사인 간에.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죠. 왜 무효겠어요? 허가를 안 받았다라는 얘기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무효는 계속 무효야? 예, 계속 무효야. 이런 거를 무슨 무효라고 해?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확정적 무효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 변하지 않는 무효다. 이거. 지금도 무효지만 앞으로도 무효고 영구 무효라는 거야. 계속 무효. 바뀌지 않는데. 그리고 이거는 국가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 예. 왜?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국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은 거야. 처벌해야 돼? 예.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을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2년에 30%라고 하는데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 2년에 30%. 자, 그럼 여기서 30%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없어도 돼?
예컨대 이제 그 30%라는 게 실거래가를 기준할 거냐, 아니면 뭐 감정가를 기준할 거냐,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할 거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를 기준할까요?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지가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에? 아니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중요. 자, 그럼 두 번째 유동적 무효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허가를 받을 것을 뭘로? 전제로 체결된 거래계약.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받을 것을 전제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들은 이 계약을 한 얘네들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허가구역의 허가대상 토지구나 알았고 받을 걸 전제했다는 거야. 그리고 계약을 했대. 그러면 얘네들은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게 중요해. 아직 안 받았으니까 얘도 무효야. 왜 무효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받고 나면 유효로 바뀌지만 지금은 아직 무효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아래 똑같이 무효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수식어가 다른 거죠. 앞에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그러면 언제 유효로 바뀌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그러니까 여기 거래 계약 이렇게 올 때 체결한 시점까지 소급해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그죠? 소급표를 인정하는 유효야 이게. 그러면 허가 떨어지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불허가 떨어지면 무효인데 어떤 무효? 그때부터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한테는 2년에 30%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개공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럼 허가구역에서 계약서를 써줄 때는 위에처럼 써야 돼? 아래처럼 써야 돼? 아래처럼. 아래처럼 어떻게 써?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특이하게다가 적어줘야 돼. 뭐라고? 이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대상 토지이므로 뭐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임이라고 쓰면 돼. 그 문구가 없으면 이게 되는 거야.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라고. 이게 아주 중요해. 제일 중요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구분하시는 거. 그러면 일단 하나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상대방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무효니까. 무효니까. 그 개념만 좀 기억하시고 넘길게요. 469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허가증 가지고 뭐 할까? 등기. 거기다 쓸게요. 가로 열어주시고 뭐 할 때 첨부? 이전 등기 시 첨부. 이전 등기 시 첨부. 이게 없으면 등기 신청 각하. 허가구역에서는. 자, 이제 넘기시고 470페이지 가시면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허가 기준이라는 거가 뭐냐면 아까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지 사람은 허가 못 받는다고? 그런 어떤 허가를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게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12조 밑에 한 6줄 정도 이렇게 7줄 정도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뭐랄까요, 좀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수는 있는데 굉장히 헷갈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법에 부정의 부정 형태로 돼 있어요. 부정의 부정.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뭐지? 긍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오른쪽 박스를 잠깐 보세요. 그 표 박스 있잖아요. 1번부터 이제 뒤장 보시면 뭐 7번까지 쭉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그 7가지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주택부지로 쓰려고 한대.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로 쓰려고 한대. 뭐 상가를 지려고 한대. 뭐 마을회관을 지려고 한대. 그럼 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에다가 일단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에다가 채색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인도 있고, 뭐 임업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그럼 농업인은 무슨 용도로 그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까요? 뭐 농업 경영이지 뭐. 예, 그럼 임업인은 뭐 나무 심는 거, 뭐 이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업인은요. 뭐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뭐 이런 업에 종사하려고 토지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시험에 좀 꼭 나오는 게 농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니은번의 항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이거는 이제 임업인, 어업인 다 마찬가지야. 농업인 등으로서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지금 채색을 3번 항목에 두 가지 하셨어요. 뭐하고 뭐 하셨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과 또 하나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야.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아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이라고.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수업을 어떤 학원에서 이제 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를 얘기하냐면, 잠실에 살았대요. 계속. 잠실에. 잠실이 무슨 구 잠실이지? 송파. 네, 송파구 잠실이잖아요. 네, 잠실에 살다가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갔대. 위례신도시. 네, 이사를 간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간 상태에서 내곡동에 있는 농지를 좀 취득하려고 알아본 거야. 네? 내곡동에 있는 농지를. 네, 어디로 간 상태에서? 위례신도시로. 그랬더니 허가가 안 된대. 여기 참고로 내곡동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금 지정이 된 데거든. 여기가 이제 지가가 싸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사게 막아놓은 거란 말이야. 허가가 안 된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우리 저 허가관청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거리는 8km밖에 안 된대. 직선거리로 따져서 보니까 내곡동이나 위례신도시나 되게 가까워. 걸어갈 만한 거리야. 어? 아니 여기가 허가구역이라니까 여기가. 예. 예. 근데 지금 이사 간 게 포인트란 말이야.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가서? 잠실에서 위례신도시로 이사 가서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채색한 거 두 개를 한번 읽어봐요. 어?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그 다음에가 30km 이내에 소지하는 농지 이랬잖아요. 근데 30km는 맞아. 근데 뭐가 안 돼? 허가구역에 거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특별시잖아요. 여기가 이렇게가. 여기도 서울특별시고 여기도 서울특별시잖아. 근데 위례신도시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서울특별시 송파구도 있고 경기도 성남시도 있고 경기도 하남시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긴 곳이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만약에 위례신도시 이사를 갔는데 송파구 쪽에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걸 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경기도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못 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아니 이제 살려고 했었으면 뭐 하기 전에, 그렇지, 이사 가기 전에 허가를 받고 이사를 갔었어야 돼. 그러면 취득할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취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건 방법은 어떤 거밖에 없어? 다시 이사 가야 돼. 예. 그래서 5년 있어야 돼. 예. 꼭 사고 싶으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목포에 있는, 목포는 참고로 허가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목포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어, 없다? 있어. 왜? 그거는 허가구역이 아니면 거리 제한이 없어. 그걸 이제 통작거리라고 하는데 통작거리 제한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시면 473페이지에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도시 계획이 있죠, 그죠? 도시 계획. 그 도시 계획과 맞지 않으면 안 돼. 그 목적 자체가. 또는 3번에 보니까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있는데 면적과 맞지 않을 때도 또 허가를 해주면 안 돼. 그러면 그 양가로 3번에 면적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1, 2, 3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허가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 목적이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투자용으로 살게요 이러면 허가 된대 안 된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잖아. 투자용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자, 두 번째는 이 이용 목적이 도시계획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도시계획으로는 주거 환경을 말하자면 어떤 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한복판에다가 공장 짓겠다는 거야. 공장. 그럼 공장 짓겠다는 게 이용 목적이 명확해? 네, 명확하지. 공장을 짓겠다는 게 명확하잖아. 근데 그거는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도시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 목적이 이용 목적과 취득 면적이 일치해야 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자기 살 집을 짓겠다는 거야. 자기 주거용 건축. 그러면 명확해? 명확하지. 그리고 대부분의 살 집은 도시계획과도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정도를 써갖고 온 거야. 뭐 하나 짓겠다는데. 집 하나 짓겠다는데. 그럼 면적하고 목적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이런 경우도 당연히 불어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